자, 1번입니다. 니은은 수소죠. 기억. 합성섬유다. 맞죠? 다음에 산소기체 아니고 수소입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인류 식량 문제 해결했다. 자, 암모니아로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 문제 해결한 거 맞습니다. 답은 3번. 2번 탄소 전자 배치입니다. 보기 기억.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다. 자, 여기 전자가 채워져 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다는 바닥 상태다. 자, 다 전자 배치를 보면 싸움의 원리 지켰고요. 다음에 훈투 규칙도 지켰습니다. 맞죠? 디귿. 모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가고 전자 자전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3번입니다. 염화칼슘 용해를 측정하는 거죠. 자, 온도가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갔습니다. 학생 기억. 온도 변화로 열 출입을 알 수 있죠. 다음에 B. 주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발열 반응 맞습니다. 다음에 C. 기억은 스타이로폼 단열재죠. 열 출입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4번 구조식 문제입니다. 보기 기억.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중심원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는 자, 산소 비공유 전자쌍 2개 있습니다. 탄소는 없죠. 그래서 한 가지가 맞죠. 기억 틀렸고, 니은 분자 모양이 직선형인 분자. 자, 가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이기 때문에 구분형입니다. 나는 직선형 맞죠. 다음에 다도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2가지 맞고요. 다음 디귿. 극성 분자는 한 가지다. 자, 구분형 극성 맞죠. 다음에 나는요. 쌍자 모멘트 합이 0이 나옵니다. 무극성이고요. 다는 모멘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합력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도 극성 맞습니다. 가다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계수 X를 찾아야 되겠죠. 산소 원자수 좌우변에 같아야 됩니다. 자, 산소 원자수 따질게요. 8개죠. 4개죠. 오른쪽에 총 1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산소 원자 2개 있습니다. 그럼 10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5. 다음에 개수비와 몰수비는 같습니다. 개수비가 5대4이기 때문에 몰수비도 5대4가 나와야 돼요. 근데 CO2가 1몰이 생성됐다고 하니까 5대4 비율을 적용시키면 4분의 5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6번입니다. 가설 찾는 문제죠. 그러면 결과를 봐야죠. 자,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지금 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녹는 점은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즉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가설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설은 녹는 점이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보기 기억.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 음연수 자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같은 거 맞죠? 다음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농점이 높다. 가설 적절하고요. 다음 디귿. 자, 여기 이 물질 중 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 자, 이 정전기적 인력이 녹는 점, 멜팅 포인트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을 찾으면 NaF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7번입니다. 일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B는 수소입니다. 자, 수소는 전자 1개 가지고 있고요. A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 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A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OH- 수산화이온입니다. 자, 나는요. B가 수소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소 전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C 거죠. 그래서 얘는 2주기라고 했으니까 H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 기억.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그림을 보면 전부 전자가 8개로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 맞고 AC 같은 쪽이다. 자, A가요. 산소입니다. 16쪽이고 C는 플로린입니다. 17쪽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AC2 OF2죠. 자, OF2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원자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 쌍수는요 8 2개고요. 비공유는요 산소가 2개, 다음에 17쪽이 3개씩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8개네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8번입니다.
첫 번째 화합물 AB는 MgO죠. 다음에 비공유자쌍이 하나 있기 때문에 NH3 암모니아입니다. 보기 기억. 산화마그네슘 이온결합 맞고요. 다음 니은 C2면 N2를 말하죠.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A면 금속 마그네슘입니다. 금속은 전기전도성 있는 거 맞죠? 답은 3번. 자, 9번 중화 적정 문제입니다. 아세트산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밑에 자, 이 아세트산 농도가 1몰 농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몰 농도짜리를 준비했습니다. 10ml 농도는 1몰 농도죠. 자, 물을 넣어서 100ml 수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부피가 10배 늘어났습니다. 그 농도는 10배 줄여야 되겠죠. 0.1몰 농도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에서 만든 수용액 기억 ml를 그러니까 이 100ml 중에서 또 일부를 가져왔다는 거죠. 일부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농도는 변화 없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도 변화 없습니다. 넣고 이제 중화적정을 시켰습니다. 그림과 같은 니은. 자, 니은 장치는 뷰렛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자, 이제 중화적정식을 쓰겠습니다. 자, 기억 부피 찾는 거죠. 기억 부피를 V라고 하면요. 농도는 0.1몰 농도. 다음 부피 V. 아세트산의 몰수가 되겠죠. 다음 수산나트륨은요. 농도가 문제에서 0.2라고 했습니다. 0.2. 다음에 이때까지 적정까지 넣은 부피가 10이라고 했죠. 10. 자, 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V는 20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20과 뷰렛을 고르면 답 3번. 자, 10번입니다. 주양자수 1, 2니까 가는 1s 오비탈이고 나는 2p 오비탈인데 z 방향입니다. 방향자수 채울게요. 0이고 1이죠. 그래서 기억 가는 a이다 맞죠. 다음 니은 a 플러스 b는 1 나옵니다. 틀렸고 디귿 나의 자기항자수 p 오비탈 자기항자수는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11번 용의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4t일 때 평행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A가 되겠죠. 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야 됩니다. 보기로 갈게요. 자, 기억 T일 때 속출 속도 제로이다. 틀렸습니다.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속출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다음 니은 4t일 때 용의 속도 속출 속도보다 크다. 자, 틀렸죠. 4t는 평행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귿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 질량은 4t와 8t 둘 다 용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거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12번입니다. 라 단계를 볼게요. 500ml 수용액 만들었죠. 다음에 농도는 0.3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2분의 1리터에 해당됩니다.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2분의 0.3몰의 용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50ml 속에 2분의 0.3몰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50ml 가져오기 전에 자, 부피가 5배였습니다. 그러면 250ml 속에는 2분의 0.3몰 곱하기 5 해서 2분의 1.5몰이 녹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xg은 이 2분의 1.5몰 얘를 질량으로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화학식량 60을 딱 곱하게 되면 45g이 나오네요. 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WY는 같은 주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거나 이거겠죠. 다음 첫 번째 데이터 전기음성도 차이 수소는 고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그 원자의 전기 음성도 값하고 비례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Z는 플로린입니다. 두 번째가 산소고요. 그 다음에 WY가 같은 주기인데 같은 주기일 때는 족이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래서 Y는 염소고 W는 황입니다. 기억 전기 음성도 X 산소 W 황.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CA. 자, CA Y가 CL이었죠. 그러면 C는 1일 겁니다. C1.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다음 디귿 YZ. 자, Y면 CL, Z면 F. 자, 부분적인 음전화 찐다. Y가 자, CL은 플로린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양전화를 띱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14번입니다. 1은 10의 0승이죠.
이 지수를 더하면 2가 됩니다. 지수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2와 마이너스 14를 비교하게 되면 16 적어야 됩니다. 이 16을 2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자 마이너스 8, 10의 마이너스 8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 다를 비교하면 다는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8승. 나는 1대1이니까 쉽습니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 나 중성 맞고요. 다의 pH 물어봤습니다. 6이죠. 쳤습니다. 디귿. 가다 수산화이온의 농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수산화이온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8승 100배 차이 나죠. 네, 그래서 10의 2승. 답은 1번. 자, 15번입니다. 굴이 3개죠. 따라서 A는 바로 3. 다음에 황이 3개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3이죠. 산화수 변화 볼게요. 황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6 됐습니다. 플러스 6이 된 거죠. 그러면 산화수가 8 증가했습니다. 황 3개 있죠. 자, 지수산화수 5입니다. 이때 지수산화수 2고요. 산화수가 3 줄었죠. 주고받고 한 전자계수 같아야 됩니다. 8개. 따라서 B는 8이 되겠네요. 샤워변의 산소 원자수 같아야 되죠. 자, 이산소 24개 있습니다. 3파는 24. 그 다음에 이산소 4, 3, 12, 12개. 그 다음에 이산소 8개 있죠. 그러면 여기 산소가 4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는 4. 그렇다면 C는 8이 되겠네요. 기억. 자, 황산화수가 여기서 증가했습니다. 4가 됐죠. 환원제 맞습니다. 다음 니은 대입해보면 맞아요. 다음 디귿. 얘의 몰수비가 2대 2라는 겁니다. 자, 개수비 보겠습니다. 개수비 8이고 8대 3이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자, 16번입니다. X는 분자량이 서로 다르는 게 3가지가 존재한다. 이 말은 원자량이 2가지라는 얘기죠. 다음에 분자량 크기 순서를 줬고, 자, 분자의 존재 비율을 줬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물질 중에 염소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염소 원자량이 35와 37 두 가지가 있죠. 염소 원자량이 35와 37이 있습니다. 그럼 35짜리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70짜리가 되죠. 37 두 개 만나면 74가 되고요. 분자량 72가 두 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자량이 하나, 둘, 세 종류가 나오면 원자량이 두 종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동위원소는 두 가지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니은 평균 원자량 값을 묻고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구하려면은 존재 비율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번 데이터 쓰겠습니다. 2번 데이터. 자, 존재 비율을요, PQ라고 할게요. 35짜리 존재 비율을 P, 37짜리 존재 비율을 Q라고 하면요, 이쪽도 P, Q겠죠. 따라서 70짜리 가장 가벼운 애가 존재 비율이 P 제곱입니다. 가장 무거운 애는 Q 제곱이에요. 존재 비율입니다. 다음에 중간 I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PQ가 되겠죠.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라고 했습니다. 다는 가장 가벼운 거죠. 가장 가벼운 거 존재 비율이 P 제곱이에요. 다음에 중간께 2PQ죠. 따라서 P를 약분하면 이게 2Q분의 P 값을 말합니다. 1.5는 2분의 3이죠. 따라서 Q는 1이고요. 다음에 P는 3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1,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자, 그렇다면은 니은 확인할게요. 보기 니은. 자, 평균 분자량 묻고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염소 기준으로 평균 원자량이 35.5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죠. 35.5입니다. 자, 나는요, 중간 분자량 갖는 72입니다. 72를 2로 나눠보세요. 어때요? 이게 36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36보다 작다. 맞네요. 다음에 디귿.
자연계에서 얘 비율, 그러면 가는요, 가장 무거운 거기 때문에, 예, Q제곱이죠. Q제곱이고, 다음에 나는 2PQ라고 했습니다. 자, Q를 약분하면 결국 Q분의 2P 값을 말합니다. P가 3이었죠. 그래서 6이고, Q는 1이었습니다. 그래서 2가 아니라 6이 돼야 되네요. D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17번 문제입니다. 부피를 자연수로 바꿀게요. 3, 7, 13. 자, 이 분자가 3개 있었는데 나중에 7개 됐다. 그럼 4개 추가한 걸로 보면 되겠죠. 나중에 6개 되려면 6개 추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자 3개가 23g이기 때문에 6A 더하기 12B는 2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다음 여기도요. 4A 더하기 4B가 10이 나오죠. 자, 3배 하겠습니다. 12A 더하기 12B는 30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식으로부터 6A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A 7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7을 대입하면 12B는 16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보기로 한번 볼까요? 원자량 묻고 있습니다. A는 6분의 7이네요. 다음 B는 12분의 16이기 때문에 3분의 4 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8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W 물어봤죠. W는 자, 이 W 12A 더하기 6B를 말하는 겁니다. 자, 12A가요 14입니다. 6B는요 6B는 8입니다. 그래서 2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 다음 다해서 신대 속에 전체 원자수 분의 A 원자수, 그러면 원자수 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개 있고 4개 있고 다음에 6개 있었죠. 그럼 A 원자수 구해볼게요. 6개, 4개, 12개, B 원자수 4, 3, 12개, 다음에 4개, 다음에 6개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더하니까 20이 나오죠. 이거 다 더하니까 역시 22. 그래서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D가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18번 문제입니다. AC 분자량 B를 줬고요. 다음에 물어보는 거 W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값으로 풀어도 무방한 문제네요. 실험 2에서 B는 모두 반응했다라는 힌트를 줬고, 다음 실험 1 데이터를 보면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1은 힌트가 아니에요. 실험 2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반응식을 먼저 적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데 2번 데이터입니다. 9g으로 가도 돼요. 그죠? 9g, 2g 있었다. 그럼 반응 전에 총 11g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반응 후에 B가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B는 제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AC 질량을 넣어준 게 아니고 지금 몰수 B를 줬어요. 9개 중에 8개가 C죠. 그러면 1대 8 비율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몰수에다가 분자량 문제에서 4와 5라고 했죠. 4, 5를 곱하게 되면 질량으로 환산됩니다. 자, 4와 5를 곱하게 되면 질량 비율이 되겠죠. 이게 1대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질량비가 1대 10이고 반응 전후 질량 보존되는 거니까 또 합이 11g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얘가 1g, 얘가 10g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응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서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네요. 반응 질량비가 자 8g 사라졌습니다. 그때 2g 사라지죠. 그 다음에 10g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량비는 8대 2대 10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B의 분자량이 나오네요. 요렇게 곱하면 8g이죠. 요렇게 곱해서 2g 나와야 됩니다. 분자량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요렇게 곱해서 10g 나와야 되는 거니까 C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 찾았고요. 자, 이제 V1, V2를 찾기 위해서 이제 또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1번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1번 실험 갈게요. 반응식 한번 더 적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2C가 됩니다. 그죠? 자, 1번은 4g과 6g이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4g 없어지고 다음에 1g이 없어지고, 자, 1g 없어지고 그 다음에 5g이 생깁니다. 그 결과 없고 5g이고 5g이죠.
자, 여기서 반응 후에 기체 몰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을 분자량 4였죠? 그러면 4분의 1몰, 그죠? 4분의 1몰. 다음에 10을 5로 나누면 2, 그러면 4분의 8몰이죠. 그래서 4분의 1몰과 4분의 8몰, 도합 4분의 9몰 되겠습니다. 다음 5g, 자, 비분자량이 2였죠. 2분의 5몰. 다음에 C분자량은 5였습니다. 1몰. 그러면 2분의 2몰이죠. 그러면 2분의 7몰이죠. 자, 2분의 7몰입니다. 4로 가면 4분의 14몰. 4분의 14몰. 그래서 자, 9대 14. 자, 요게 9고요. V2. 다음에 이게 14입니다. 그래서 V1에다가 14 대입하고 다음에 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질소 산소가 2주기고 나트륨 마그네슘이 3주기죠. 자, 원자 반지름을 보면요. 이 W하고 Y가 확실히 큽니다. 자, 두 개가 X하고 차이가 심하죠. 반지름 크기가. 그래서 WY는 3주기, 따라서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이겠죠. 그럼 X는 비금속, 질소나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소 또는 산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다 이제 WY를 대입을 해보면 W가 나트륨이었습니다. 다음에 Y가 마그네슘이었습니다. 그런데 G가 비금속인데 자, 더 크게 나오고 다음에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작게 나오죠. 요 데이터는요, 얘 이온 반지름이죠. 그래서 얘가 1가양이온이고 얘가 2가양이온 됐고, 자, 질소, G값은 아직 몰라요. 이게 비금속이기 때문에 음이온되면 반지름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온 반지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 값이 되겠죠. 니은이. 자, 그럼 니은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W는 없고 Y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마그네슘. 자, 이제 X와 G가요. XG는 지금 비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금속이 금속인 Y, 마그네슘보다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거 이온화 에너지 맞네요. 그죠? 자, 이제 XG는 질소, 산소니까 이온화에너지 매칭시키면 질소가 산소보다 이온화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Z가 질소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3마이너가 되겠네요. 그럼 이 데이터 또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다 분석 끝났습니다. 기억. 자,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맞고요. 다음에 니은 제2 이온화지. Y가 마그네슘이에요. 다음에 W는요? 예, 나트륨이죠. 그럼 제2 이온화에너지는 마그네슘 1 플러스 이온에서 전자 뜨는 거고, 다음에 나트륨 1 플러스에서 전자 뜨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 1 플러스는요, 껍질이 몇 개입니까? 껍질 2개, 3개죠? 껍질 3개고, 나트륨은 껍질 2개예요. 따라서 뜨는 에너지 값은 껍질 2개짜리, 예, 나트륨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유액전화 묻고 있네요. Z가 질소입니다. 다음에 X는 예, 산소죠. X는 산소죠. 자, 유액전화 번호 클수록 크죠. 그래서 산소가 더 커야 됩니다. 디귿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20번 중화반응 문제입니다. 자, 1가를 넣어보고 다음에 2가를 넣어보는 실험이죠. 자, 2가를 넣었을 때는요, 수소가 2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1가 넣었을 때보다 OH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자, 문제에서 같은 농도를 넣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데이터를 봤을 때 똑같은 부피를 넣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몰수의 3분자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이온 농도가 줄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줄고 있죠? 이 데이터로부터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줄어든 정도와 이때 줄어든 정도를 비교를 해보세요. 자, 나의 경우 더 많은 이온 숫자가 줄었죠. 따라서 나의 경우가 이가산을 넣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HL을 넣었을 때죠. 자, 이걸 파악했어요. 그 다음 이온 농도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데이터는 이온 농도가 2분의 1 같은 숫자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은 줄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상태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염기성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산성이 확실합니다. 자, 요 액성 산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중화반응 문제 풀 때 액성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단위가 지금 밀리리터가 나왔잖아요. 이걸 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냥 밀리리터 단위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리터 단위예요. 몰농도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밀리리터로 계산을 할 거예요. 다만 이 농도를 이제 상대값으로 취급하면 되겠죠. 밀리리터로 계산할 거니까. 여기 있는 1, 2분의 1, 이 숫자를 농도 상대값으로 취급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총 이온 농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자, NaOH 부피를 밀리리터 단위 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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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l. 그래서 이렇게 섞었다라는 거죠. 자,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게 되면 이온 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상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자, 농도 1에다가 부피 10을 곱하게 되면 10 나오는데 요거는 농도 상대값이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 5개, 수산화 이온 5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NaOH가 10ml 속에 NaOH가 5개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NaOH는 10ml 속에 5개씩 녹아 있습니다. NaOH가 5개 있습니다. 이 말은 나트륨 5개, OH 5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자, 요 데이터 보세요. 5분의 3에다가 이제 부피 10 더하기 V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총 이온 숫자죠. 근데 얘가 일가예요. 일가 염기에다가 일가산을 넣었을 때 특징이요. 중화점까지는 이온 숫자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자, 이렇게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1로부터 V를 구할 수 있죠. V를 계산하니까 3분의 20이 나옵니다. 자, 이 V 3분의 20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 3분의 20, 여기는 3분의 40, 다음에 여기는 20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 자, 요 데이터 잘 보세요. 여기 X성이 뭐였죠? 자, 산성이었습니다. 산성. 지금 이가산을 넣었죠. 이가산을 넣어서 산성입니다. 자, 요 경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밑에다가 Na 플러스 OH가 있는데요. 이가를 넣습니다. H가 2개씩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섞어도 산성돼 버리죠. 자, 이렇게 산성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H 하나 사라지고 OH 하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이 박혀버리죠. 따라서 H와 다음에 나트륨, 수소와 나트륨이 1대1로 체인지가 됩니다. 1대1로 체인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산속의 이온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소 이온 대신에 나트륨 이온으로만 바뀔 뿐 이 세 개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에다가 요 데이터 2분의 1에다가요. 부피 30을 곱하면 15가 나오는데 이게 총 이온 숫자죠. 중화 반응 후에 총 이온 숫자인데 이게 산성입니다. 그럼 총 이온 숫자가 15개라는 것은 반응하기 전에 산속의 이온 숫자가 15개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 숫자가 15개라는 것은 H 5개, H 5개, B 이온이 5개. 자, 이렇게 15개 있었다는 의미죠. B는 이가입니다. 참. B는 이가 음연이에요. 그래서 5개씩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이온 숫자는 15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 분자는요. H2B는 5개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야 이온 숫자가 15개가 되잖아요. 다음. 자, 우리 문제에서 얘랑 농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농도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데이터. 자, 이때도 HA가 20ml에 5개 녹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이때는
H2B가 5개 녹아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HA 또한 5개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액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거 5개, 요거 5개니까 요거는 중성이죠. 예, 중성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부피 30을 딱 곱하게 되면 자, 중성까지는 이온수자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0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y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9월 모의평가 총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쉽죠? 두 번째 페이지도 쉽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까지 무리 없이 넘어옵니다. 자, 14번. 요런 유형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뤄봤죠. 다음에 16번. 16번 평균 원자량까지가 우리 출제 범위입니다. 평균 분자량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비율까지는 물어보네요. 존재 비율. 그래서 P제곱, EPQ, 다음에 Q제곱 요 공식들 암기해 주시고 17번 계산이 좀 있어서 그렇지 기존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 페이지 역시 양적 관계하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네요. 19번은 킬러라고 할 수가 없죠. 다음 재미난 점은 지금 양적 관계 중화반응 다음에 이 주기성 요게 6평에도 똑같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세 문제가 있었었죠. 자, 양적 관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양적 관계 문제는 요거 신유형이라고 할 수 없죠. 기존 문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계산 과정도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20번. 자, 20번은 이 중화반응 문제인데 이게 이가가 이제 들어오네요. 자, 6평도 이가 나왔고 9평도 이가 나왔습니다. 수능 반드시 이가 나옵니다. 3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가가 나오면은 아까 이제 해설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가들이 꼈을 때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네요. 다음에 문제 형식을 보면요. 이건 신유형이라는 거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몰롱도를 묻고 있는데 몰롱도는 과거에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표로 냈는데 예, 요 형식은요 기존 문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이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가가 껴버리면 괜히 이제 쫄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가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서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평과 9평을 통해서 확실해진 점은요. 중화반응에서 절대로 KW 물의 이온화 상수 결부시켜서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적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쭉 공부해 왔으니까 크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중화반응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적 관계보다는 중화반응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 없이 빨리 풀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 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양적 관계 다음에 중화반응, 특히 중화반응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